자, 근데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전자기, 맥스웰의 전자기 파동이 전자기파를 인류가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이 전자기파에도 과연 뉴턴 상대성이 적용될 건가를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됩니다. 전자기파에 들어가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스가 F가 QE 이 공식이 QE에 플러스 CV의 뭐 B인가 이렇게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V가 이 속도가 이게 속도입니다. 이 자장이고 이게 전장이고 뭐 이런 건데 이 속도가 그러니까 위치의 함수요. 속도가 시간하고 관련돼 버려요. 그래서 요 시간이 뭐냐면 이 양측의 이 시간이 갈려 있으면 같은데 이것은 달라져 버려요. 연결돼 버려요. 저 뒤에 수식을 보면 명확해져요. 전자기파에서는 이게 이 갈래의 좌표 변환이 불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당황해요. 잘 보세요. 이 개인 중에 어떤 물리 법칙이 존재하면 좌표 변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거랑 미국 실험만 동일해지는 거예요. 근데 좌표 변환했는데 전자기파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갈래의 변화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때 당시에 물리학은 우주를 보는 게 인간이 알았던 거는 뉴턴 역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 대한 역학이 아닙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현상을 알게 됐어요. 근데 뉴턴이 물리 법칙이 자연의 로로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갈레이, 그러니까 뉴턴 상대성을 만족했어요. 불변한 거예요. 따라서 불변하는 게 물리 법칙이요. 근데 뉴턴의 상대성을 전자기 현상이 불변하지 않고 변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전자기 현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전자기 현상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있고 명확한 실체를 갖고 되니까 되게 황당해진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 하면 전자기 현상도 갈레이 변환을 만족하도록 갈레이 변환을 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사적으로. 그래서 전자기 현상도 뉴턴 역학 체계하로 편입시키기 위해 갖고 소위 말해 뉴턴 상대성을 만족하도록 뉴턴 상대성을 만족한다는 말이 갈레이 변환 법칙을 만족하도록 수식을 일부 수정하려고 했다고요. 그 수정하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누가 성공했냐면 따로 노렌츠. 노렌츠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이걸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 볼게요. 노렌츠는 이걸 성공해갖고 진짜 노렌츠는 나중에 이제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걸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수식을 유도해놓고 아주 성공을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수식 전개하다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걸 의미를 몰랐나 하면 자따라 에테르라는 실체를 믿었던 거예요. 에테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테르라는 개념이 다 물려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테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모든 물리학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철석까지 믿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해요. 자, 따라서 소리. 자, 소리는 뭐가 있어요? 전파돼요. 공기. 자, 파도가 전파되는 파도가 파랑이잖아. 웨이브잖아요. 파도가 전파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파도하고 그 다음에 소리는 자, 따라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그때 당시 모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요. 따라 매질. 예. 그럼 빛이 파동이에요? 뭐예요? 파동이잖아. 맥스웰 계시는 명확히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빛이 전파되려면 매질이 있어야 돼요. 따라 빛의 매질.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빛의 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빛의 매질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주의 모든 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매질은 진공에도 빛이 오니까 빛의 매질은 진공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물하고 공기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공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액체가 있기 때문에 수면파, 물결이 생기고 그럼 웨이브 현상인데 그러면 빛은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과 별 사이도 있잖아요. 우주 전체가 빛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 매질은 반드시 우주 전체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추정은 뭐냐 하면
어쩌면 우주 자체가 이 빛의 매질 속에 잠겨 있을 거다. 물이 수박에 잠겨 있듯이 바로 지구가 에테르라는 매질 속에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걸 최종 실험한 사람이 마이겔슨이라는 사람. 마이겔슨. 예, 미국 사람으로서 최초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마이겔슨이 1900년 초에 아주 참, 이 사람은 평생을 거의 30년 동안을 시카고 대학 물리학 교수를 하면서 빛의 속도 하나 쟀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겔슨 모열리 실험이라 갖고 물리학 하는 사람 다 하는데 뭐냐 하면 간단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테르를 이해 못하면 일반 상대성까지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따라 절대량이 부족하다. 지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근데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게 갈레이 뭐 변환 이런 거 다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 그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중간에 한 3개, 4개 단계가 있어요. 그걸 생략해버리고 나면 넌센스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중간 단계 뭐냐면, 자, 에테르. 예. 자, 에테르 이야기는 왜 또 나왔어요? 다시 하면, 전자기 현상. 그 전자기 현상 파동인데, 이 파동이 뉴턴의 그 상대성을 만족 못 하니까네, 과학자들이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파동을 빛을 실어 나르는 그 매질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겔슨이 마지막 실험을 하는데 결론 말할게요. 인류 역사상 실패 갖고 가장 위대한 실험입니다. 실패해서 노벨상 받은 실험이에요. 실패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증명을 해버렸어요. 마이겔슨은 그까지 해석을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실패를 뒤집어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린 거예요. 네. 마이겔슨이 실패한 건 뭐냐 하면, 자, 에테르가 있으면 에테르 속을 지구가 움직여요. 그러면 에테르의 속도를 재일 수 있다는 걸 착안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자, 에테르가 정지해 있다 해도 움직인다 하든 정지한다 하든 지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한 물체나, 자,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부는 현상이 두 가지요. 공기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빨리 달리면 바람을 느껴지죠. 네, 또 바람이 움직일 경우도 있고 바람이 정지하든 움직이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테르 바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에테르 바람 정지하든 움직이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테르는 반드시 그 에테르의 바람의 속도를 잴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움직이니까요. 에테르가 정지해도 지구가 움직이면 에테르 속도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를 갖고, 그러니까 그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예요. 뭐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자 구조예요. T자 구조인데 여기 이제 지구에다가 이걸 이제 설치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 에테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하고 지구가 6개월 되면 위치가 90도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에테르의 그 현상을 빛이 이렇게 가는데 이 빛의 매질이 에테르거든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에테르의 속도가 빛 속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빛을 레이저로 쏘갖고 요 간섭을 일으켜 보는 거예요. 간섭에 링 패턴이 생겨요. 자, 링 패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에테르 속도가 측정이 된 거예요. 자, 미리 말해. 에테르는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무슨 의미로 말하면 에테르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잘 들었어요. 에테르의 속도는 반드시 측정이 돼야 돼요. 에테르가 정지할 때도 지구가 움직였다면 측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에테르의 바람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에테르가 정지해 있어도 우리는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링이 이게 속도가 측정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링이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왔을 때하고 요렇게 왔을 때하고 링에 요게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이 궤도가 약간 달라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몇 년간 측정해 봤는데 링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에테르가 정지해서도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그럼 되게 황당한 결과야.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에테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 물리학적 원리로서 반드시 측정이 돼야 돼요. 에테르 정지해도 지구가 움직여도 측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에테르가 정지했다 이런 문제 아니고, 이 문제는 에테르란 이 개념이 아예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논리를 잘 들었어요. 정지했거나 움직이거나 무조건 에테르는 측정이 돼야 돼. 속도는 측정이 돼요. 에테르의 존재가 아니고 에테르의 속도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속도의 변화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에테르는 실제 얼마나 공부했으면 물리학자들이 이 바이게스 실험 결과가 논문을 나왔을 때 다들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에테르 존재를 부정해보면 간단한데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공기가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인정 못하잖아요. 물이 없는데 물결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동일할 정도로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는 놔두고 이 실험 결과 맞추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게 나올 때 그중에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이 에테르 속을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물체가 줄어든다, 길이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되게 황당한 개념이에요. 에테르 실체를 놔두려니까네. 우리 지구 길이가 그러니까 에테르 속을 움직이는 그 물체의 길이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츠제랄드 컨스트럭션이라 그래요. 물리학 책에 나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단칼에 딱 끝내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과대로 하자는 거예요. 뭐 에테르는 없다. 따라서 에테르는 없다. 그걸 선택해서 물리학이 시작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시작된 거예요. 에테르는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그대로, 결과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그걸 갖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 왜 나왔어요? 자, 전자기 현상. 전자기에서 발견 안 됐으면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전자기 발견되니까 뉴턴 역학하고 다르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주의 물리 법칙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우주의 물리 법칙은 뉴턴의 상대성을 만족하는 것만 물리 법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뉴턴의 상대성을 만족하지 않는 전자기 현상이 출현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전자기 현상을 부정을 해버리든지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물리학자는 어떻게 택했냐면 전자기 현상도 뉴턴 상대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갖고 뭘 변형을 시켰냐면 갈릴레이 변환을 일부 변형시켰어요. 그 변형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속도가 낮을 때,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속도가 낮을 때는 갈릴레이 변환이 맞는 걸로 하고 속도가 높을 때는 높을 때까지 적용하는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거 이야기입니다. 자, 됐어요.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